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알게 모르게 뭐 양념 같은 걸로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하는 게 생강인데 특히나 어떤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지 제대로 약이 되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. 첫 번째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. 으슬으슬 춥고 열이 오르락 내리락 초기 감기에 엄지척이다. 아우, 요즘 딱 그렇잖아요. 딱 전에요. 정말 저 오늘 아침에 으슬 춥더라고요.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왜 조금 감기 기운 있어도 그렇게 병원을 흔하게 다닐 때가 아니었잖아요. 맞아.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저희 할머님이 꼭 이렇게 해주셨어요. 생강즙에 이렇게 꿀 조금 넣으셔서 아유. 진하게 끓여서 주시면 코 이렇게 맹맹 자꾸 매워, 이렇게 매워. 마셨거든요. 네. 그럼 신기하게 네. 감기 기운이 있다가도 맞아. 자고 일어나면 감기가 금방 나는 거예요. 코가 빼고. 뻥 뚫리고. 짱 따고요. 아무래도 이게 감기에 좋은 처방이 아니었나. 정 교수님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이미 맞습니다. 아셨네요, 할머니께서. 생강이 감기에 좋다는 모르시는 분은 없죠. 네. 생강의 효과가 이 폐의 길을 통하게 해서 가래 사겨주고 기침을 먹게 하니까 그렇습니다. 그런데 감기라고 하더라도 처음 우리가 찬기운을 받아서 그 찬기운이 이 피부 표면에 머물러 있는 초기 때라야 효과를 봅니다. 아, 초기 이 감기. 초기 때는 네. 어슬어슬 춥고 열이 좀 나면서 머리가 좀 아프기도 하고 코가 막히고 콧물 재채기 나고 특히 가래 색깔이 흰색일 때가 초기입니다. 자, 그런데 초기라도 누구나 다 생강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력이 몹시 허약한 노인분이 생강을 마시고 땀을 냈다가는 기력이 더 떨어지니까 그래요?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초기라도 열이 있는 분은 안 되고요. 또 누구라도 감기가 초기에서 넘어가서 열이 심해지고 가래가 누런색으로 변했다면 생강을 드시면 안 됩니다. 오. 자, 초기 감기에 도움이 되고요. 또 계속해서 살펴볼까요? 생강의 효능 두 번째는요. 만성 소화불량, 위염, 위궤양 이렇게 위에 좋다고 써주셨는데 왜 생강 먹으면 맵고 알싸하잖아요. 오히려 위장을 자극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. 예, 너무 많이 먹으면 자극할 수도 있지만 네. 적당량 먹으면 문제가 없습니다. 공자께서 그렇게 늘 먹었던 것도 속이 편해야 뭐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맞아요. 근데 우리 비위장도 따뜻해야 재구실을 합니다. 그러니까 생강을 먹으면 비위장을 따뜻하게 해줘서 속을 따뜻하게 해줘서 비장을 건실하게 위장을 튼튼하게 해서 소화를 잘 되게 하고 찬 기운 때문에 생긴 배 아픔도 물리쳐주게 되는 겁니다. 뭐 그리고 실제로 이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론 뭐 시네올 같은 성분이 위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소화 효소, 소화액 분비를 네, 촉진해서 뭐 위염이나 위 십이지장 궤양으로 인한 배 아프다, 뭐 신물이 올라온다라든가 속쓰림 이런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네. 신 교수님. 정 교수님께서 이제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. 그런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근데 또 생강은 반전 매력으로 그 안에 소화 효소를 또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먹은 밥이나 빵 같은 거를 분해하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다이아스타이자라는 효소가 들어 있고요. 그리고 우리가 먹은 단백질, 고기류를 분해시킬 수 있는 프로테아제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름진 음식들, 뭐 피자나 뭐 치킨, 그리고 전 같은 걸 먹게 되면 더 더부룩해지는데 그럴 때 이제 담즙이 많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네.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보관하는 그 쓸개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생강은 그 쓸개즙을 이렇게 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름 소화에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.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항균 작용하고 같이 보통 네. 회를 먹을 때 우리가 생강 이렇게 같이 줘요. 먹잖아요. 생강편. 그런 게 이제 그 생선에 들어있는 어떤 균을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한 효과도 있지만 네. 생선을 소화를 잘 시키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고등어 횟집에 가서 고등어 먹고 생목 올라올 때 생강하고 같이 먹으면 그런 증상이 없어지는 것도 이런 효과가 아닐까 합니다. 그렇군요. 또 기타 등등의 이유로 속이 좀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생강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. 이런 경우에요. 예를 들어서 이제 항암 치료 시 오심이라든지 구토, 임산부의 입덧에도 도움이 된다고요, 정 교수님. 여러분들 그 갑자기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혹은 너무 찬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막 딸꾹질 오르는 경험하셨죠? 예. 그것은 뜨거움이나 찬 게 너무 심해서 위장을 자극해서 뭔가 기운이 위로 치받쳐 올라오기 때문에 뭐 구토나 딸꾹질이 생기는 겁니다. 자, 그럴 때 뜨거운 음식은 아니지만 찬 음식을 갑자기 먹고 막 위로 치받쳐 오르고 구토가 올 때 이 생강은 비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올라오는 기운을 억눌러 주니까 구토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크게 나타내는 겁니다. 아무데나 좋은 건 아니고요. 그래서 실제로 임신 구토, 입덧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 연구팀에서 임신 초기에 입덧하는 환자분들에게 임상 시험으로 이 생강을 먹게 했더니 입덧이 많이 줄더라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
또 암 환자 구토에도 좋은데요. 네네. 미국 그 미시간 대학 연구팀에서 암 환자 구토를 하는데 항구토제를 투여해도 낫지 않는 환자에게 이 생강 가루가 든 캡슐을 먹게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. 뭐 그런 연구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. 뭐 그 밖에도 우리가 멀미한다거나 뱃멀미한다라든가 네. 뭐 화학요법으로 인한 구토 이런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술 후 구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단 냉해서 몸이 차서 구토하는 경우에 네. 좋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. 아, 그렇군요. 자, 다음과 같은 분들은 생강을 이렇게 드시면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자, 이런 분들에게는요. 생강 차로 마셔라. 생강을 따뜻하게 우려 마시면 도움이 되나 봐요. 예, 생강을 가장 편하게 보편적으로 편하게 흡수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차로 마시는 겁니다. 뭐 조선시대 궁중에서 금주령이 내려졌을 때 종묘 제사 때 술 대신에 생강차를 올리기도 했거든요. 일단 생강차로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. 소화도 잘 되게 해줍니다. 그리고 특히 뭐 중요한 것은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. 요즘 말하면 항균, 살균 효과가 있으니까 야외에 나가서 음식을 먹는다 혹은 뭐 생채소를 먹거나 생선회를 먹을 때 식중독 걱정되시는 분들 이 생강차를 마시게 되면은 예방할 수가 있고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.